안녕하십니까 NGP 여러분. 지금부터 AM 스텝 4 컴포넌트 트레이닝 베어링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어링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 잠시 베어링에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은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기계에 꼭 필요한 부품으로 마찰을 감소시켜 기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풍기에도, 자동차에도, 발전소의 터빈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베어링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처럼 베어링은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종류도 많고 특징도 다양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베어링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베어링은 인류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인류는 오래전 피라미드나 고인돌을 만들 때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 통나무와 같은 굴림대를 땅에 깔고 바퀴처럼 사용해왔습니다. 이처럼 원시적인 베어링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 바닥과 물체 사이에 굴림대를 넣고 물체를 움직이는 방식이었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작아지고 압축된 근대적 형태의 베어링을 고안해냅니다. 땅을 동그랗게 말고 굴림대가 물체를 감싸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볼까요? 여기서 물체는 돌아가는 축이 되고 축을 감싸는 것은 내륜, 그 위에 마찰을 줄여주는 구름 요소는 공이나 원통 형태가 됩니다. 땅은 베어링의 외부를 감싸는 외륜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베어링의 등장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구름 요소가 없이 굴러가는 운송수단은 운송 과정에서 축이 마찰과 열을 견딜 수 없어 금방 고장났지만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베어링을 넣으면 마법처럼 승차감도 좋아지고 바퀴의 수명도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후 회전하고 움직이는 모든 기계에는 베어링이 필수적인 부품이 되었습니다. 베어링을 우리말로는 축바지라고 하는데 회전하는 축을 베어링이 감싸고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한 단어 아닐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베어링은 그 종류와 구조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점에 따라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어 서로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름 베어링은 구나 원통 형태의 구름 요소가 내륜과 외륜을 지지하는 형태로 규격화가 매우 잘 되어 있어 어느 환경이나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접촉이 계속 일어나면서 축이 틀어진다거나 부품 파손, 먼지 또는 이물질에 의한 협착 등이 생겨 다른 베어링보다 상대적으로 사용 수명이 짧기 때문에 장기간 연속 회전하는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체 베어링은 물이나 기름, 가스와 공기까지도 매개체로 활용해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구름 베어링보다 상대적으로 마찰이 적어 소음과 진동이 줄어듭니다. 조용하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어 고하중이나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계와 궁합이 좋은 베어링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설계와 높은 가공 정밀도가 요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석의 힘으로 축을 띄워서 회전시키는 자기 베어링은 구름 베어링이나 유체 베어링처럼 접촉하는 매개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진동, 소음, 먼지가 적으며 초고속 회전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외부 충격이나 무게를 견디는 힘이 부족해서 특정 분야에만 사용되고 자기부상 제어 시스템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베어링은 초소형부터 초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되어 여러 산업 현장에서 활약하기도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치과용 드릴 안에서 1분에 100만 번 회전하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고 여름철엔 더위를 식혀주는 선풍기, 청소를 도와주는 무선 청소기 속 피젯 스피너나 요요와 같은 장난감의 핵심 부품으로도 사용되며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축인 베어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베어링에 관련돼서 간략한 동영상을 잘 보시는지요? 결국은 베어링을 사용하는 것은 잘 굴러가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베어링이란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 요소를 말씀드립니다. 베어링의 종류, 구름 베어링,
여기에서는 이제 종류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 베어링, 미끄럼 베어링, 레이디얼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 테파 베어링. 특수 베어링에서는 전자기 베어링, 초전도 자기 베어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레이디얼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 테파 베어링. 이 종류의 왜 강사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하자고 한다면, 테파 베어링이나 레이디얼 베어링이나 스러스트 베어링은 좌우 상하의 하중을 이겨내면서 소음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외부 동력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며 주로 기어박스 내부에 사용합니다. 기어박스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찰 개수를 줄이며 온도를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윤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윤활 베어링 또는 큰 하중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스피드, 하중을 유지시킬 때 사용하는 종류들이 레이디얼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 테이프 베어링이라 합니다. 보시다시피 테파 베어링을 있습니다. 구름 베어링 특성은 값이 싸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널리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외부에 사용되는 장치의 축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곳에서 대부분 구름 베어링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디얼 볼 베어링이라 하죠. 내륜, 외륜, 전동체 및 리테이너는 게이지 또는 분리기라고 한다. 바깥쪽의 외륜에는 안쪽에 홈을 파고 안쪽의 내륜에는 바깥쪽 홈을 판다. 여기에 있는 볼 디자인들이 많죠. 이 볼 디자인을 감싸고 있는 게 리테이너고, 리테이너 외에 외륜의 베어링, 내륜의 베어링으로 베어링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체의 구분으로서는 앞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볼 베어링, 원통 롤러 베어링, 테프 롤러 베어링, 구면 롤러 베어링, 니들 롤러 베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테이너란 볼 베어링이나 롤러 베어링에서 볼이나 롤이 언제나 같은 간격을 유지하도록 끼워져 있는 부품입니다. 리테이너의 역할은 전동체가 물리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기능하며 서로 접촉을 피하고 마모와 소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름 베어링의 특성, 구름 베어링 중에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게 원통형 롤러 베어링, 그 다음에 테퍼형 롤러 베어링 주로 많이 쓰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단열 깊은 홈 베어링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퍼 롤러 베어링에서는 원주형의 내륜과 외륜 사이에 원주의 롤러를 집어넣은 형식이며 모든 원주의 꼭지점이 회전축에서 위에 한 점에 모여 구름 운동을 하며 레이디얼 하중과 동시에 원추의 꼭지점을 향하여 스러스트 하중에도 견딜 수 있다. 공작기계에 널리 사용되며 테프의 각도는 6에서 7도, 접촉 각도는 12도에서 16도입니다. 특히 큰 스러스트 하중을 받는 것은 접촉각을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각도가 큰 거죠. 28도에서 30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렬은 차축 베어링, 앞변기의 롤러 베어링에서 널리 사용, 외륜 리테이너 지지된 롤러는 내륜과 분리가 가능하며 분해 및 조립이 간편하답니다. 니들 베어링, 보통의 니들 베어링보다는 지름이 약 5mm 이하로서 좀 작은 걸 말합니다.
지름이 3배 이상 매우 작은 바늘 모양의 원통형 롤러를 니들이라고 배양합니다. 단위 면적마다 부하 용량이 크며 형상이 작을수록 특성이 좋다. 일반적으로 리테인은 없지만 최근에는 롤러의 굽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테이너가 있는 것도 제작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베어링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내륜과 외륜에 직접적으로 롤러 타입의 베어링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롤러 베어링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견고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리테이너라는 녀석을 넣어서 리테이너 마디마디 사이에 롤러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수명이 연장되고는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피스톤 핀과 같이 협소한 장소에서 고속의 강한 하중이 작용하는 곳에 사용한다. 실제 저희들이 GD 머신 샤프트나 포켓 머신 M5 마구 등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킹의 스파이럴 샤프트 트리머에 사용하면 포켓 401 석션 벨트, 리시프로게이팅 무빙 폴드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어링의 호칭 번호는 IOS 규정이 되어 있으며 KS 규격에서는 베어링의 종류 결정하기 위한 형식 번호, 각 형식에 따른 베어링의 안지름, 바깥지름, 폭도는 높이 등 규정, 이들의 조합으로 베어링의 주요 치수가 결정된다. 간단하게 베어링이 특수 베어링을 제외한 저희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BATS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ZZ형, 그 다음에 2RS형, 그 다음에 오픈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픈형은 윤활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속기계, 정속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2RS는 더스트형 방지,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ZZ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같이 파란색을 외경이라 그러고 녹색을 내경이라고 그럽니다. 폭을 빨간색으로 그러죠. 요 외륜에 있는 이 안에 보면 바로 리테이너가 있습니다. 리테이너 안에는 당연히 베어링이 있겠죠. 그래서 베어링의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쓰는 베어링의 종류에서는 2RS, 2Z 베어링이 있으며 2RS 베어링, 2Z 베어링 중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2RS 왜냐하면 저희들이 담배 회사 때문에 더스트가 많이 발생됩니다. 형태는 양면의 커브가 고무로 되어 있으며 장점은 더스트가 많은 곳에 사용되면 가능하며 윤활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윤활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이 고무 외륜에 감싸고 있는 이 고무 안에 윤활제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회전 스피드가 느리고 부하를 많이 받는 것이며 단점은 사용되는 파트는 주로 롤러에 많이 사용되며 2Z 베어링에서는 양면 커브가 스틸로 되어 있으며 회전 스피드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부하를 적게 받는다. 더스트에 약하며 기어박스 내에 많이 쓰이며 카프를 꺼내서 쓰인다. 다음 1A 베어링인데 1A 클러치 베어링이라고 말하고 1A 베어링이라고 말합니다. 포켓의 350 또는 F5 또는 FX1에는 이너프레임 피딩 시 1A 베어링이 있습니다. 피딩 롤러에서는 또는 카프리콘, 글루 샤프트 등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1A 베어링 특징은 한쪽 방향만 돌지만 베어링 특징의 머티리얼을 보면 표시가 화살표 방향이 진행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는 위치를 보고 베어링을 조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Can follow 베어링. Can follow라는 말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409의 박스 오버래핑
카톤 오버래핑을 보면 안쪽 면에 잘 되어 있습니다. 캠이란 말은 내가 원하는 동작의 크기, 동작의 길이를 디자인해서 그 안에 따라 돌아갈 수 있게 캠 베어링을 삽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것을 디자인되어 회전하는 동작 및 회전하는 것을 캠 팔로워라고 합니다. 내부에 니들 베어링이 조립되어 있고 캠 기구나 직선 운동에 롤러 가이드로서 사용되는 고강성 샤프트 부착형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캠을 따라 주로 움직이는 베어링을 동치합니다. 489에 주로 많이 사용되며 여기는 이제 수나사 볼트, 암나사 너트, 그런데 니뿔이 있는 타입과 없는 타입이 있으며 니뿔이 있는 타입의 경우 반드시 그리스를 주입해야 된다. (409) 투렛 1, 2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포켓에 주로 많이 있고요. 투렛 1, 2입니다. 투렛 1, 2요. 이름은 리니어 부시라고 말합니다. 리니어 부시. 현장에 쓰는 주로 베어링의 종류에 쓰는 ML 가이드라고, ML 가이드, LM 가이드. LM 가이드는 직선 운동 부분을 지지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직선 운동 안내 장치며 특징 및 장점으로서는 큰 허용 하중을 가지고 허용 하중 13배, 수명을 2200배, 틈이 없고 가볍게 움직임, 마모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고속 운동에 적합, 대부분의 주기적 구리스 주입하여 사용하며 대표적인 예로 사진과 같이 GD-CV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어링의 호칭 번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으면 맨 뒷자리에 이제 급수, 등급의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틈새, 그 다음에 안찌름, 단열 깊은 홈 베어링의 치수를 잡아있죠.